그림책 작가를 알아야 그림책이 보인다 코너입니다. 사실 그림책은 어린아이들만 봐야 한다, 본다 그런 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또 우리도 그림책을 몰입해서 보면서 훨씬 더 성숙해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분 바로 작가 레오니오니입니다. 하하. 자, 이분은 네덜란드 출생이에요. 금수저입니다. 엄마는 가수이고요. 아버지는 다이아몬드 세공사였거든요. 나중에 좀 멋진 직업을 갖고 싶어서 공인회계사가 되었는데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했지만 많이 살아보았대요. 그래서 5개국어를 모국어처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부럽죠? 근데 또 가족력이 엄청나요. 뭐냐면 외삼촌, 작은 할아버지, 이모부 모두 다 미술의 애호가였대요. 작은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집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 당대의 최고의 화가들의 작품이 진품이 집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너무 많다 보니까 친척들 집에 다 분산시켜 놓았대요. 그 중에 샤갈의 작품이요. 레오니오니 집에 걸려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걸 보고 나중에 엄청난 자기의 자산이 되었다라고 회고를 하는데 레오니오니는 사실 경제학 박사예요. 이거 그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공부를 했거든요. 본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아버님의 요청에 의해서 공부를 한 거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에 직업을 갖지도 않았고요. 계속 공부를 하지도 않았다는 거. 나중에 그림과 관련된 일만 했는데 하나도 배우지 않고 했대요. 천재인가요? 그렇다면 그분 작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49살 때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덜란드 살다가 이탈리아로 넘어갔다가 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박해가 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거기서 아트 디렉터로 일을 하면서 49살에 자기의 두 번째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였느냐? 어떤 계기였느냐? 일단 손주들하고 3살, 5살짜리 손주들하고요. 기차 여행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찡찡거리고, 그죠? 잠시도 앉아있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잡지를 가지고요. 그 안에 노란색, 파란색을 찢어가면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파랑이와 노랑이.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또 동질성에 관한 이야기, 또 어떻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인종차별에 관한 그런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데 그래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다 철학적인 사고를 끄집어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큰 상을 받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89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4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작품은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화예요, 우화. 그래서 이분의 칭호가 뭔지 아세요? 현대 철학 우화의 거장이다라는 건데. 우화가 뭔지 아시나요? 동물이 등장하는 교훈적인 짧은 이야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우화의 키워드는 풍자, 비유, 상징이거든요.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의인화된 동물이에요. 예를 들면 티코 황금날개, 새죠. 티코가. 프레드리 여러분이 이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프레드리게 생쥐도 의인화 기법. 그 다음에 내 거야 라는 작품에도 개구리 3마리가 나와요. 대부분 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이 동물에 빗대서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들여다봤더니 참 이걸 보면서 제가 어릴 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어릴 때 레오니오니 방에요. 온갖 동물들과 자기가 궁금해하는 거 호기심 어린 게 다 가득 차 있었다고 하거든요. 동물 이건 기본이고 개구리, 곤충들까지 다 있었고 물고기, 조약돌, 조개 껍질들까지 가득 차 있었대요. 만약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이걸 좋아해서 모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버리시진 않겠죠? 자, 그런데 그것과 함께 하면서 동물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자연스럽게 자연도감, 동물도감 이런 건 하나도 필요도 없었대요. 오히려 그들의 생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고 또 그들한테 가졌던 애정,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부분이 다 책에 고스란히 주제로 남아있거든요. 그들은 레오니오니 작품의 주인공으로 40여 년 후에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레오니오니 작품의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바로 꼴라주 기법이에요. 꼴라주가 뭔지 아시죠? 프랑스어로 뜯어서 풀로 붙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꼴라주 기법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누굴까요? 이 영상을 잘 보시면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일단 이 꼴라주 기법을 대부분 사용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보였던 프레드리. 프레드리 이것도 마찬가지. 파랑이와 노랑이
그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찍기 기법까지 같이. 예, 이렇게 콜라주 기법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 콜라주 기법은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그림책 작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에리칼, 배고픈 애벌레 아시죠? 그리고 에즈라 제키츠 이런 분들한테 고스란히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에리칼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부분의 그림 패턴이 레오니온이랑 비슷해요. 이분의 별명, 에리칼의 별명이 색채 마술사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게 다 콜라주 기법으로 그림책을 표현하신 분인데 영향을 후세까지 많이 주셨던 그런 분인 거죠. 자, 이분 또 아까 별명이 뭐였다 그랬나요? 현대 철학의 우화 작가이다. 거장이다 라고 표현드렸죠. 이분 작품은 하나같이요.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한 단계만 앞으로 나간다면 철학적인 질문, 그걸 통해서 깨달음과 가르침이 엄청난 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등 독서논술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거기 교수님이요, 아주 짧은 요거였어요. 체코와 황금날개 요거 한 편으로요, 교육계획안을 4주짜리를 1시간 반짜리 짜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그림책을 잘 몰랐을 때는 저 교수님 이상하다. 그림책인데 왜 중등 아이들 교육 대상으로 계획안을 짜오라고 할까? 그리고 작품 그림책 겨우 하나인데 어떻게 4주짜리를 하라고 할까? 사실은 굉장히 난감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막 끼워 맞추듯이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림책 공부를 하고 나니까요, 그 깊은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 교수님한테 죄송했거든요. 이유가 뭐였느냐, 굉장히 철학적인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연령의 대상의 기준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책 한 권으로 끝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질문의 꼬리를 이어서 우리 인생의 삶, 생각까지 많이 바꿔줄 수 있는 엄청난 책이기 때문에 겨우 얇은 책 한 권이, 그림책 한 권이지만 이거로 교육계획안을 짜오라고 했구나.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제가 레오니오니 작품을 많이 수집하게 됐고요. 이분에 대한 걸 많이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생각보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오니오니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인기 있는 분 누굴까요? 앤서니 브라운, 존 버닝엄이었죠. 이분은 사실 또 책이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그냥 글만 보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거로 끝나서인지는 모르겠어.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인지 별로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말하는 이야기는 뭔가? 일단 첫 번째는 예술에 대한 꿈이에요. 특히 그림이의 꿈? 이거는 자기의 그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뭘 하면 좋을까? 그림 그리면 너무 재밌긴 한데 나중에 나는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되고 싶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갖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전적인 이야기겠죠? 자, 그런 예술가에 대한 꿈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또 크게 보면 세계 평화에 대한 기원도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분이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이면서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어쩔 수 없이 건너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혐오하고 힘들어해요.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 내 거야. 서로 욕심내지 말자는 거야. 싸우고 욕심내지 말고 서로 평등하게 갖고 있으면 서로 행복하다는 거. 이런 그 철학적인 의미를 아주 어린아이 시각으로까지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건데 우리 가장 잘 아는 프레드릭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물질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정신적인 충족감을 주는 시인의 고뇌, 그 다음에 예술가들의 고뇌를 담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우화거든요.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몇 작품만 보더라도요, 레오니오니가 어릴 때 다녔던 여러 나라의 경험, 또 미술관, 박물관을 다니면서 놀았던 그런 경험, 그리고 전쟁을 피해서 미국으로 갔던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라든가 차이와 차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걸 고스란히 그림책에 담아놓았다는 거. 근데 이런 고민은 레오니오니만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 커서도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인 거죠. 질문인 거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책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화 작가의 거장이다라고까지 칭호를 받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오니오니 작품에 돌아가실 때까지 40여 권의 그림책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10권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첫 작품이 뭐였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바로 파랑이와 노랑이었죠?
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말하기 좀 어려워해요.